국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신종 금융사기 점차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. 앞서 사례로 소개해드린 보이스피싱이나 착신전환 범죄 수법 외에도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는 금융범죄는 말 그대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네, 시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금융범죄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건국대학교 금융-IT학과 이영환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 금융범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정말 당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?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왜 근원을 뽑지를 못하고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.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?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사들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완비하지 않고 있는 게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연계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요. 네네. 그런 것들을 디텍트할 수 있는 이상거래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. 예. 거의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. 우리가 1년에 당하는 액수가 거의 1,000억 원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워낙 돈이 큰데 당하고만 있으니까 사기꾼들은 점점 지능화되고 점점 고도화되는 거죠. 예. 네. 이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다면?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카드사 같은 경우는 예. 거의 대부분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. 아하. 보통 금융사들, 은행사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은행사 중에 3개밖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예. 아까 같은 경우 295만 원씩 계속 100번을 예. 송금을 했다 그러면 이상거래 시스템에 디텍트가 돼야 되거든요. 근데 디텍트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? 그게 바로 거래 시스템이 아예 안 돌아가고, 이상거래 추적 시스템이 아예 안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이게 사기범들의 이 규모도 그래요. 개인에서 이제 조직화되고 이제 그렇죠. 기업화가 됐단 말이죠. 지능화가 되고요. 예.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?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돼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. 예. 네.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기질적으로 빠르게 뭐 하는 거, 빨리 뭐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. 모든 송금이 순식간에 다른 계좌로 이체가 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.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기치기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. 예. 참 슬프네요.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. 그 다음에는 네네. 이제 그렇게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예요. 허술하니까 범죄 집단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머리를 써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문제인 거군요. 그렇죠. 거기다 그걸 막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. 네. 이 금융당국이 사실 매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뒷북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현장에서 보실 때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? 저는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건데요. 금융당국에 전문가가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, 이 사기 입장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기술들이 해킹 기술이고요. 두 번째는 금융 기술이고요. 세 번째는 보안 기술,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그리고 통신 기술도 필요하고요. 그런 서너 가지 기술들을 다 아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. 네. 우리나라는 그런 전문가들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. 아하. 우리가 CISO라는 보안 담당 이사가 있어야 되는 거 법제화가 된 지 한 3, 4년 됐어요. 그랬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2014년에 우리 1억 400만 건 유출이 됐을 때 우리가 드러난 문제점이지만 각 금융사마다 이 사람들이 그 CISO라는 직책을 그냥 허술하게 저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냥 법제 때문에 그냥
그냥 그런 사람만 그냥 하나 임명을 한 거지 실제로 예. 프로그램이 돌아간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. 네, 그걸 네.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거 법제화가 됐는데도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선 깜짝 놀란 거죠, 우리들은. 예.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일단 법이 생겼으니까 우리 이런 직위를 만들어서 우리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만 된 거고 사실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 한 게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더 놀란 거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전문가 집단이 아예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에 3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해서 한 회에 이체할 수 있는 한도 3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러면 우리는 무슨 큰 솔루션이 있어갖고 그걸로 해결이 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네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95만 원씩 몇백 번에 걸쳐서 수억 원을 빼나가도 감지가 안 됩니다. 예. 네네.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하면 이게 그러면 대책이었어? 그렇죠. 이런 네. 실효성이 속상하네요. 없잖아.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예, 예. 이 대책이라고 실효성 없는 걸 자꾸 대책이라도 내놓으면서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네. 들게 되는 거죠.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? 첫 번째로 금융사들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. 지금은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객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. 예. 네네. 무슨 사기가 돼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당신 잘못 아니라는 거 당신이 입증해 이러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금융거래 시스템,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있어서 금융사에서 1차적으로 방지를 하고 1차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. 우리나라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. 예.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하루빨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렇죠. 그런 만큼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요. 네, 지금까지 건국대 금융 IT학과 이영환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